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열심히 해야 해. 노력해야 해. 애써야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놓칠 것 같았고, 뒤처질 것 같았고, 실패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일을 할 때도, 가족을 돌볼 때도,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도 항상 긴장하고, 항상 애쓰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정말 그렇게 억지로 해야만 했을까? 조금 힘을 빼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뒀다면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은 2500년 전에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 철학자입니다. 바로 노자입니다. 노자는 중국 고대의 철학자로 도교의 시조이자 도덕경이라는 놀라운 책을 남긴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의무불위.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설마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된다는 걸까? 여러분도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노자가 말하는 무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 것,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힘을 빼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힘을 빼고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렇게 살면 정말 더 나아질까? 나이 든 지금 그런 삶이 정말 가능할까?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천천히 찾아가려고 합니다. 노자의 지혜를 통해,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이 풀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힘을 빼고 살아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발견해 보려 합니다. 특히 인생의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노자의 이 말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는 힘을 빼고 살아도 괜찮아. 이제는 흐름에 맡겨도 괜찮아. 이제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오늘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차 한 잔 놓고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노자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무의란 무엇인가? 먼저 노자가 말하는 무의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무의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는 항상 하는 것이 없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연은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획하지 않아도 꽃은 때가 되면 핍니다. 여름이 되면 나무는 무성해집니다.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집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자연은 이렇게 해야 해라고 억지로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리듬대로, 자기 때에 맞춰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했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못다한 일들을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 사람도 만나야 하고, 저 일도 마무리해야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랬습니다.
전쟁 이후의 혼란기를 지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었고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억지로 해야만 했을까요? 그 모든 것이 정말 필요했을까요? 그렇게 애쓰지 않았다면 정말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까요? 무의는 그 억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도록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원에 꽃을 키우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꽃이 언제 싹을 틀지, 언제 꽃을 피울지, 어떤 색깔로 필지, 그것은 꽃이 스스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꽃봉오리를 벌려서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꽃은 오히려 상처를 입고 시들어 버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적절한 노력을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일이 꼬이고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무의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나태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태도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 무의이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노자는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노자의 무의 철학이 우리 시니어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덜 가지려고 할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많이 쌓으려 할수록 더 부족해진다. 이 말은 젊을 때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되고 더 많이 이루어야 존재감이 느껴지니까요. 좋은 직장, 높은 지위, 넓은 집, 좋은 차,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을 가져야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하고 넓은 인맥을 가져야 하고 여러 모임에 속해 있어야 뭔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대, 70대가 되고 보니 조금씩 알게 됩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했다는 것을요. 집이 크면 관리할 곳이 많아서 힘들고 물건이 많으면 정리하고 치우느라 시간을 뺏기고 인맥이 넓으면 챙겨야 할 관계가 많아서 오히려 피곤합니다. 노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적게 가진 자는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산다.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편안한 잠자리, 따뜻한 한 끼 식사, 말을 나눌 수 있는 한두 사람, 건강한 몸.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것들은 있으면 좋은 것이지 없으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헷갈려 왔습니다. 있으면 좋은 것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애써 왔습니다. 이제는 그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아도 됩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에서의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배우자에 대한 기대, 친구에 대한 아쉬움.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자식이 좀 더 자주 연락했으면, 배우자가 내 마음을 좀 더 알아줬으면, 친구가 나를 좀 더 챙겨줬으면, 이런 마음들이 쌓이면 관계는 오히려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그 기대를 느끼고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노자의 무의는 그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배우자도 배우자의 생각이 있고 친구도 친구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그들을 통제하려는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신기하게도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자주 연락 안 해도 괜찮아. 너는 내 일하느라 바쁠 테니까. 당신이 내 마음을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 나도 당신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친구가 나를 항상 챙겨주지. 못해도 괜찮아 친구도. 친구 인생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편안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부담이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실망할 일이 없어지니까요.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텅 빈 것이 가장 쓸모 있다. 그릇이 쓸모 있는 것은 그 안이 비어 있기 때문이고 집이 쓸모 있는 것은 방 안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과 집착으로 꽉 채워진 마음보다 비워진 마음이 훨씬 더 평화롭고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이제는 비울 때입니다. 물건도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집착도 비우고 기대도 비우는 것. 그것이 노년기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역설. 그것이 노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두르는 자는 이루지 못하고 조급한 자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 젊을 때는 빨리 달려야 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배우고 남들보다 빨리 일하고 남들보다 빨리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쪼개가며 살았고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허겁지겁 먹고 다시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았고 경쟁에서 밀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아니, 천천히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하고 예전처럼 빨리 일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빨리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계절도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봄은 봄의 속도로, 여름은 여름의 속도로, 가을은 가을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노년기도 노년기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억지로 빠르게 하려고 하면 몸도 마음도 상처를 입습니다. 오히려 그 속도에 맞춰서 사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훨씬 행복합니다. 속도를 늦추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걸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길가의 작은 꽃이 보입니다. 빠르게 먹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음식의 맛이 느껴집니다. 빠르게 말할 때는 듣지 못했던 상대방의 진심이 들립니다. 천천히 산다는 것은 게으르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산다는 뜻입니다. 더 섬세하게, 더 풍부하게, 더 의미 있게 산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햇살이 어떤 각도로 들어오는지, 바람이 어떤 느낌으로 불어오는지, 새들이 어떤 소리로 지저귀는지 이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나요? 바쁘게 살 때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면 이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급하게 마시지 말고 천천히 향을 맡아보세요. 커피의 쓴맛과 단맛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온기가 손에서 어떻게 전해지는지 느껴보세요. 그 순간이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노년기는 증명의 시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내가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바쁘게 산다는 것을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빠.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해. 그것이 마치 자랑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여유롭게 산다는 것이 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내 속도대로 산다는 것이 더 당당한 일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긴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모든 것을 품는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경쟁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내 리듬대로, 내 속도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건강한 삶입니다. 그것이 무위의 삶이고, 그것이 노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천천히 가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놓쳤던 인생의 진짜 아름다움을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흐름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노자는 자연을 관찰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에 대한 비유를 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보다 부드러운 것은 없지만 강한 것을 이기는 데는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물은 스스로 높은 곳에 오르려 하지 않으면서도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모든 것을 적시고 품는다. 물은 자신의 형태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릇에 담기면 그릇의 모양이 되고 병에 담기면 병의 모양이 됩니다.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피해서 돌아가고 막힌 곳을 만나면 고이면서 천천히 다른 길을 찾습니다. 절대로 바위와 정면으로 부딪혀서 자신을 부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바위를 깎아내고 구멍을 뚫습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자연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노자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합니다. 예전처럼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잘 들리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조금씩 흐릿해지고 밤잠도 얕아집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는 곳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젊음이 지나면 노년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로 버티려 합니다. 아직 젊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나는 안 늙었어.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면 몸은 더 상하고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노자의 무의는 그 흐름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느려지면 느려진 대로 살면 됩니다. 기억이 흐릿해지면 중요한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눈이 침침하면 안경을 쓰면 됩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보청기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명한 대응입니다. 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자연은 억지로 계절을 붙잡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은 스스로 떨어집니다. 나무가 잎을 억지로 붙잡아 두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잎을 떨어뜨려야 나무가 겨울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꽃도 지고 벌레도 사라지고 새들도 조용히 둥지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겨울의 고요함 속에서 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년도 이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의 화려함과 활력은 조금씩 사라지지만 대신 깊이와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다른 형태의 아름다움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내 몸은 예전 같지 않을까? 왜 나는 늙어야만 하는 걸까? 이렇게 자꾸 저항하면 마음만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래,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야. 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젊음이 지나면 노년이 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도를 따르는 자는 오래가고 자연의 도를 거스르는 자는 일찍 지친다.
우리도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편안하게 흘러가면 됩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이 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평화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노자가 말하는 무의이고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노년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기다림과 여유의 힘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자는 때가 되면 이루고 기다릴 줄 아는 자는 결국 얻는다. 우리는 평생 조급하게 살아왔습니다. 빨리 답을 내야 하고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즉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될 것 같고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억지로 풀려고 하면 더 꼬인다는 것을요.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식과의 갈등, 배우자와의 마찰, 친구와의 오해,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당장 풀려고 애를 씁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렇게 자꾸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하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지금은 감정이 격해져 있어서 무슨 말을 들어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흐린 물도 가만히 두면 맑아진다. 고요히 있으면 저절로 바른 상태로 돌아온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주면 상대방도 마음이 진정되고 우리도 감정이 가라앉으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다시 가까워집니다. 그때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만 봐도 그때 내가 좀 심했어. 나도 이해 못해줘서 미안해. 이런 마음이 서로 통합니다. 몸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면 당장 낫고 싶어서 여기저기 약을 찾아다니고 이 치료 저 치료 다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적절한 치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상처가 생기면 새살이 돋고 뼈가 부러지면 다시 붓고 아픈 곳이 있으면 서서히 낫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충분한 휴식을 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빨리 낫게 하려고 무리하면 오히려 회복이 더디고 후유증이 남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파헤쳐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느 날 싹이 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고 또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힙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각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봄에 심은 씨앗을 여름에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가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답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풀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이루려는 자는 이루지 못하고 천천히 가는 자는 멀리 간다. 우리 시니어들은 이제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더 이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도 없고 더 이상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없습니다. 이제는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손주가 크는 것도 기다리고 정원에 꽃이 피는 것도 기다리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기다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진짜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급함 대신 여유를, 불안 대신 고요함을, 강박 대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무위의 힘이고 이것이 우리가 노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본론 3명상과 마음, 비움으로 연결하기 지금까지 노자의 무위 철학과 그것이 우리 시니어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자의 무의가 명상과 마음 치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자의 무의는 결국 마음을 비우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평생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담아왔습니다. 후회, 미련, 걱정, 불안, 기대, 원망, 질투, 자책.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창고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오래된 감정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어 있어야 담을 수 있다.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명상이나 마음 치유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슬프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냥 두면 됩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마치 강물처럼요. 강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그 감정은 잠시 머물렀다가 또 흘러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감정을 붙잡으려고 할 때 생깁니다.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날까? 이 불안을 어떻게 없애지? 이 슬픔을 어떻게 떨쳐내지? 이렇게 자꾸 그 감정에 매달리면 감정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오래 머뭅니다. 하지만 그냥 흘러가도록 두면 신기하게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노자의 무의이고 이것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물이 담긴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지만 빈 컵에는 물을 부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감정들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비워내면 새로운 평온함, 새로운 감사함, 새로운 기쁨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노년기는 마음을 비우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더 이상 채워야 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이루어야 할 것도 없으니까요. 이제는 그냥 비우기만 하면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속에 오래된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돼. 이제 그만 잊어도 돼. 이제 그만 용서해도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천천히 비워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이 정말 가벼워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마음으로 매일 아침 햇살을 맞이하고 매일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매 순간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노자가 말하는 무위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진짜 평화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자의 무위는 억지로 하지 않는 삶,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삶, 힘을 빼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노자의 무위가 주는 지혜는 4가지였습니다. 첫째,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더 많이 이루려 하지 말고, 관계에서도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 덜 가질수록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둘째,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 더 이상 빨리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나이 드는 것, 몸이 변하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통제하려 하지 말고, 저항하려 하지 말고, 그냥 흐름에 맡기세요. 넷째, 기다림과 여유를 가지는 것. 모든 문제가 당장 풀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세요.
이 네 가지가 노자의 무의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누군가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속도를 조금 늦춰보세요. 그리고 그냥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아보세요. 식사를 할 때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음식의 맛을 느껴보세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 말만 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천천히 들어보세요. 산책을 할 때 빨리 걷지 말고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어제보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삶이 더 평온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의무불위, 억지로 하지 않으면 자연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2500년 전 노자가 우리에게 전한 지혜이고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노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힘을 빼고 살아도 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자연스럽게 살아가세요. 그 안에서 진짜 평온함을, 진짜 자유를, 진짜 행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여유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하루만큼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흐름에 몸을 맡기면 그 안에서 진짜 평온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자의 무의 철학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평온함을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과 지혜, 명상과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함께 옆에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혹은 다음에 들어보고 싶은 철학자나 주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의견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하세요.